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요정 세시봉입니다. 어,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한번 어, 보게 됐는데요. 암호화폐로 1억 벌면 세금만 2,200만 원. 세무사가 대답한 코임 세금 궁금증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이 올라왔네요. 내용을 보면 이게 핵심인 거죠. 2억 원 이하면 세율이 이 정도.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면 세율이 20%. 과연 이런 법인세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가가 현재의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세금 계산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현재 제도를 참고 삼아 예상 시나리오를 만든 것 뿐이니 참조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일단 의견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뭐 어떻게 돼서 소득이 280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상황들에서 이렇게 비용을 내게 되고, 소득을 1억 원을 얻었을 때는 이런 비용들이 발생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여기는 커넥츠 에스크라고 하는 그 아마 금융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what if라는 이제 상황을 건 거죠. 만약 그렇게 비용을 내야 할 상황인가 보지. 그렇게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의 세율이 내야 되는가?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소액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지나친 행복 회로죠. 하지만 이미 번 분들에게 있어서는 골칫덩어리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 이 글이 사실 이 함투 이 사이트에서 올라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또다시 오전에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했던 그 셀리의 가상화폐 분이 이런 내용을 가져오셨네요. 자금 출처 소명은 가상화폐 트레이딩으로 번 거나 채굴에서 번 것이기 때문에 번 것이라고 하면 인정을 한다고 해요. 네. 그냥 글이 조금 길긴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이죠. 소급 적용 여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와 회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대요. 3대 7 정도의 대립이 있다라고 보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 아니면 아직 법 성격으로 자체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의 7, 세금을 낸다의 3. 네. 전자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 성격상 역대급으로 과세안이 빡센 정부. 지금 과세가 진짜 세긴 해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무슨 생각인지 좀 모르겠어요. 투기거래, 자본소득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빡센 검증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 요것이 이제 기존 나이 많은 보수적인 세무사들의 얘기인 거고, 반면에 젊은 세무사들은 후자는 세금을 매기기 힘들다는 건데, 후자가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데 재정까지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 만약에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38% 풀로 얻어맞는다. 네. 참
돈을 버는 상황이라고 해도 꽤나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이분이 한 거를 가상화폐 트레이딩은 불법 소득이 아님. 아직까지 얼마를 벌든 상관하나. 100억이든 1000원이든 상관이 없는데 예외적인 고소득을 올린 사람들에 한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는 함. 범죄 소득, 은닉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채굴 혹은 토큰 발행, ICO죠. 기존 사업 분야랑 아예 다른 분야이고 아직 법이 제정된 게 없어서 일반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한다는 점. 다만 세금을 안 내니까 어느 정도 감세가 가능하다는 점. 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세법은 올해 여름부터 제정이 들어가서 정착화되는 것은 내년 정도로 예측이 빠르면 올해 여름, 느리면 내년 여름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네요. 세법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해요. 근데 미리들 예상을 해 하셔야겠죠. 네. 아무튼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세금을 막대하게 낼 만큼 벌어야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리 알아서 미리 생각하고 대응할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나중에 벌고 우와 우와 이거 내가 한 5억에서 10억 벌었네. 와 이제 내 인생 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세금을 38% 혹은 한 50% 이상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미리미리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당연히 세금은 내야죠. 네. 이게 이 국가에서 제가 어쨌든 이게 지금은 금융 서비스라고 명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향후에 금융 서비스로 정착이 됐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세금은 물어야 하지만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찾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심심한데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참 웃겨요. 이게 지금 JPY 일본 거래소인데 141만 4천 위안이네요. 옌 위안이 아니라 이 위안은 중국 거고 이엔인데 거의 한 1,460만 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한국의 빗썸은 얼마죠? 네, 이 김씨 프리미엄이 밀렸어요. 스시 프리미엄한테. 정효구님 채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떴네요. 네. 아무튼 그러합니다. 지금 일본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원도 모르죠. 만약에 13K에서 15K를 돌파했을 시에 11,616달러를 정점에서 11,423달러까지 지금은 일단 내려갔네요.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12,000달러에 가 있을까요? 자, 6,000달러였던 게 February 6, 2월 6일부터 현재 2월 21일. 왠지 2월 말 다음 주 수요일이면 최소 이 사이는 가 있지 않을까요? 13,000에서 14,000까지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알트들이 꿈틀꿈틀 거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알트들이 미쳐 팔딱팔딱 뛰고 환장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였거든요. 29일을 기점으로. 근데 29일에 잘 보세요. 근데 이 29일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이런 정점에서 떨어졌다가 이제 출렁이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처럼 완벽한 폭락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그죠?
이렇게 해서 뭐 14,000을 찍었다가 13,000이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도 그 리플이 어, 혹시 3,000원에서 4,000원 가는 날의 거래 대금들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하나에 몰렸던, 그러니까 업비트를 봤을 때 하나에 몰렸던 거래 대금이 제 기억으로 3조 8천억 원이었어요. 3조 8천억 원. 그때 정점이. 빗썸도 거의 한 4조 가까이, 한 3조 5천에서 3조 6천 정도 됐고요. 그 거래량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할 때가 알트들이 미쳐 날뛸 겁니다 아마. 예. 저는 저희 사랑인 역시 에이다를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죠. 좀 올라라, 올라. 너도 오르고, 응? 너도 좀 오르고, 너도 오르고, 어? 너는 꺼지고. 이건 NXT 회사 건들지 마세요. 이 새끼들은 사짜예요. NXT 회사 절대 건들지 마세요. NXT, 이그니스, 아더, 이 개자식들. 이거는 저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암호화폐 관련 세법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또 내일 하루 힘차게 출발을 준비하며 이제 잠들도록 하죠. 네, 좋은 밤 되세요.